안녕하세요. 캡틴 신부입니다. 오늘은 캡틴 교재 129페이지 지구의 자전. 굉장히 중요한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지구 자전과 아울러 지구 자전에 의한 천체들의 겉보기 운동인 일주운동, 또 일주운동에 따른 별의 구분, 주극성, 출몰성, 전몰성에 관한 얘기들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처음 나와 있는 게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익히 들어왔던 얘기가 지구의 자전. 자, 자전이라면 뭔 얘기입니까? 지구가 제자리에서 뺑글뺑글 돌아가는 이걸 자전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지? 자, 기본적으로 지구 자전의 중심에는 뭐가 있니? 지구 중심의 자전의 중심은 자전축이 되겠다. 자전축을 중심으로 자전을 하게 되겠고, 자, 또 우리 익히 알고 있던 대로 지구가 어떻다요? 이렇게 자전축을 중심으로 자전을 하게 되는데, 자전축 연장선상 쭉 올라가게 되면 뭐가 있니? 천구의 북극에 있는 별. 우리 뭐라고 합니까? 북극성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래서 자전축, 그래요. 자전축 연장선상에 북극성이 있어요. 그래. 어떻게 보면 자전축이 아니라 북극성을 중심으로 지구가 자전한다라고 하더라도 무방하겠다. 자, 다음. 지구 자전의 방향은 익히 얘기했던 대로 뭐다요? 서에서 동. 서에서 동. 무슨 방향? 반시계 방향이라고 정리가 되겠고요. 자, 또 자전이 일어나는 주기는 얼마? 주기는 1일. 1일이면요 24시간이 되겠고, 그렇다는 얘기는 자전의 속도, 여기서 말하는 속도라는 건 360도라는 각도를 24시간 동안 돌아가는 거니까 얼마? 15도 per hour라는 각속도가 나타나겠다. 이게 기본적인 지구 자전에 관한 얘기. 익히 다들 아시는 얘기일 테고요. 자, 이러한 지구 자전에 의해 나타나는 무슨 운동? 천체들의 겉보기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천체들의 시운동. 실제 움직임이 아니라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천체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 이름도 유명한 일주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주운동. 우리 천체관측 기초 시간에 이미 다루긴 했습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일주라는 게 뭐다? 세계 일주할 때 일주가 아니라, 그지? 한 바퀴 돈다는 뜻이 아니고요. 하루를 주기로 하는 운동이라는 뜻이야. 하루를 주기로 하는 운동, 일주운동.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자전에 의해 일어나는 운동이기 때문에 지구 자전주기랑 일치하는 주기가 하루인 운동, 일주운동. 정리됩니까? 따라서 천체의 일주운동도요, 중심에 뭐 있다? 북극성. 북극성 중심으로 뭐다? 일주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천구상에서 아예 적어버릴까요? 그래. 일주운동은 뭐다? 천구상에서 뭐 중심? 북극성 중심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야. 당연히 여기서 북극성 중심이란 뭐다? 천구의 북극을 얘기하는 걸 테고요. 또 중요한 거는 방향은 어느 방향? 실제 천체가 움직인 게 아니었지, 그지? 지구가 어떻게 이렇게 반시계로 돌 때 지구엔 나는 뭐다? 내가 돌아가는 게 아니야. 내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돌아간다고 착각하는 거다, 그지? 따라서 지구 자전 방향은 무슨 방향? 반대 방향. 어떻게요? 동에서 서로 운동하겠고, 무슨 방향? 시계 방향으로 일어납니다. 이렇게까지. 그래서 앞서 우리 얘기할 때 모든 천체의 일주운동은 동에서 떴다가 남중했다가 서쪽으로 치는 거예요. 이런 얘기 했었지, 그지? 동에서 서. 주기는 당연히 얼마? 하루 동안에. 얼마의 속도로? 15도 per hour. 그래. 시간당 얼마만큼씩? 15도씩 북극성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요렇게 나타나는 게 일주운동의 핵심에 관한 얘기가 되겠다. 자,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지, 그지? 이렇게 하늘 그림을 그려 관측자가 서 있단 말이야. 관측자가 느끼는 머리 꼭대기, 남쪽이라면 북, 동, 남, 서가 될 텐 거니까 동쪽에서요 뜬 다음에 남중했다가 서쪽으로 지는 거야. 다시 한번. 동쪽에서 뭐 한다고요? rise. 모든 천체가 동쪽에서 뜨는 거고요. 남중한데 머리 꼭대기 남중했다가 서쪽으로 뭐하니? 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 그지? 이게 뭐다요? 천체의 일주운동. 자, 그래서
지평면에서 관측자가 느낄 때 지평면 기준인 지평좌표계로는 요렇게 나타난다라고 치자라면 우리는 뭐다? 천구를 한번 그려볼까요? 요렇게. 천구상에서는 어떤 운동을 하는 거니? 라는 얘기인데 자, 요렇게 뭐가요? 지평면이 나와 있고 여기가 북반구 중위도 우리나라라고 치자라면 요렇게 관측자가 서 있다라면 북반구 중위도 그 얘기는 뭔 얘기다? 북반구라면 북극성이 어떻게? 지평면 위에 올라와 있어야겠지, 그지? 게다가 중위도라면 어때? 얼추 대충 이만큼. 여기 지평면에서부터요. 얘까지 이루는 요 각도가 뭐다? 북극성의 고도이자 이 지역의 위도가 되는 거야.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던 얘기다, 그지? 자, 그러면 실제 뭐가요? 이게 지평면이 나타난다라면 천구의 적도는 어떻게 나타나니? 지평면과요, 여기 나와 있는 요 지평면과 천구의 적도가 이루는 각이 뭐다요? 90- 위도라고 얘기했었지, 그지? 따라서 여기 나오는 요 각을 뭐라고 하자? 예를 들어 세타라고 두자라면 천구의 적도와 지평면이 이루는 각은 뭐다? 90- 세타가 될 거야. 뭐 대충 그릴게요. 요렇게 나타나는 게 뭐에 해당한다? 천구의 적도가 되겠고 요 각이 뭐다요? 90- 세타. 반복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가 뭐다? 천구상의 적도가 되는 거다. 그지? 자, 그러면 모든 천체들이 누구 중심? 누구 중심? 북극성 중심으로 돌아간다라고 얘기했던 거잖아. 맞지? 북극성 중심으로 돌아간다라고 얘기했던 건데 자, 예를 들어 뭐 여기 A라는 천체, B라는 천체, C, D, E, F 뭐 이런 천체들이 있다라면 지구가 어떻게 얘가 지금 천구상에 있는 요렇게 있는 지구가 어느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요렇게 자전을 한다라면 다른 모든 천체들이 어떻게 해요? 자전 방향과 반대로 북극성 여기 나와 있는 지구자전축 또 다르게는 시간권을 중심으로 어떻게 해요? 요렇게 일주운동이 일어날 거예요. 됐습니까? 돼요 안 돼요? 요렇게 정리가 되겠다. 됐냐? 자, 그러고 봤더니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모든 천체들이요. 누구 중심? 자전축 중심으로 이렇게 자전축과 어느 방향? 연직 방향으로 일주운동이 일어난다는 얘기잖아. 그지? 근데 봐봐. 여기 나와 있는 자전축과요. 지구의 적도는, 천구의 적도는 어떤 관계? 수직 관계가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럼 우리는 여기 그림에서도 확인할 수 있겠지만 봐봐. 지금 여기 일어나는 일주운동이라는 권역과 천구의 적도가 어떠니? 나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직관적으로 눈으로 확인된다는 얘기다. 그지?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얘기를 한번 적어볼게요. 천체들의 일주운동하는 권역, 일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랑 나란? 천구의 적도와 나란할 수밖에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 어렵지 않은 얘기다, 그지? 어렵지 않은 얘기가 되겠고요. 또 아울러 우리는 뭐다? 천구의 적도? 우리 지난 시간까지 뭐 했었냐? 지평면과 누가요? 천구의 적도가 이루는 요각이 뭐라고 얘기했니? 90- 위도여요. 아우 지겨워. 그치? 근데 봐봐요. 여기 나오는 천구 적도랑 일주권이 나란한 거니까 우리는 뭐라고 해석할 수 있니? 잘 봐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지평면과요. 천구의 적도가 이루는 각이 90- 위도가 되는 거니까 여기 나와 있는 천구의 적도랑 일주권들이 나란하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 뭐다요? 여기 나와 있는 요각이 90- 위도라면 요각도 뭐다? 90- 위도. 요각도 뭐다? 90- 위도가 된다는 얘기지. 다시 한번. 천구의 적도랑 일주권이 나란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래요. 지평면. 관측자가 느끼는 지평면과 누가요? 천체들의 일주권이 이루는 각도 뭐구나? 90- 위도겠구나.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들. 자, 지금까지 얘기한 게 뭐다요? 지구자전, 그리고 지구자전에 의한 천체의 일주운동까지 정리가 된 거야. 됐습니까? 자, 이제는 우리는 뭔 얘기를 한번 해볼 거냐면요. 자, 위도별 관측자가 느끼는 일주운동이 어떻게 되니? 라는 얘기를 할 텐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관측자가 여기 서 있대. 얘 누구니? 어디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북극에 서 있는 사람이 되겠다. 그지?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북극이라면 당연히 위도가 몇 도? 북이 90도가 되겠지. 북이 90도가 되는 지역에서
제가 느끼는 지평면 어떠니? 이렇게 땅이 평평하다고 느끼겠고요. 이렇게 천구가 나타난다면 북극에 있는 사람이 느끼는 천정은 뭐가 떠 있다? 북극성이 떠 있게 되겠지. 게다가 북극에 있는 여기 서 있는 사람이 느끼는 지평면은 뭐랑 일치하니? 천구의 적도와 일치합니다. 게다가 천정천전을 지나는 수직권은요, 시간권과도 일치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천구할 때 이미 다 정리가 됐던 얘기입니다. 그치? 자, 그러면 끝나버렸네. 자, 얘가 느끼는 땅이 이렇다고 느낀다라면 모든 전체들이 어떻게 해요? 천구의 적도랑 나란하게, 천구의 적도가 뭐라고요? 지평면과 나란하게 일주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다. 됩니까? 자, 그래서 얘가 느끼는 일주 운동은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좀 전에 뭐라고 했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게 지평면과 일주권이 이루는 요 각이 뭐랑 같다? 90- 위도랑 같다 그랬었지. 그래 확인해보자. 북극지방은요, 위도가 90도야. 90- 위도 90- 해버리면 지평면과요, 일주권이 나타나는 각이 몇 도? 0도. 그래 나란하게 나타나는 게 맞구나 라고 확인된다는 얘기지. 어렵지 않지요? 오케이. 자, 그러면 극단적으로 얘가 아니라 어디에? 여기에 서 있는 사람이 있다라면 쟤는 어디 있는 아이니? 어디 있어요? 적도에 있는 관측자가 되겠다. 그지? 적도라면 위도가 몇 도요? 0도가 되겠고, 제가 느끼는 지평면도 마찬가지 이렇게 지평면이 나타난다라면 천구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적도에 서 있는 사람이 느끼는 지평면은 뭐랑 일치하니? 얘가 느끼는 지평면은 뭐다? 천구의 북극과 남극을 잇는 시간권과 일치하겠고요. 적도인 사람이 느끼는 수직권은 뭐랑 일치해? 천구의 적도랑 일치하겠네. 그래 끝나버렸네. 자, 북극 같은 경우는 천구 적도가 뭐라고요? 얘가 천구의 적도기 때문에 얘랑 나란하게 일주운동이 일어났다라면 얘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이게 뭐에 해당한다요? 수직권이자 천구의 적도기 때문에 모든 전체들이 어떻게 얘랑 나란하게 이렇게 일주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구나. 또 한 번 일주권과 지평면이 이루는 각이 90- 위도. 적도는 위도가 0도예요. 90- 0도를 해버리면 그래 아니나 다를까 지평면과요 일주권이 나타나는 각이 몇 도? 90도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겠다까지. 어렵지 않죠? 됐나요? 됐어요? 자, 그래서 결국 위도별 뭐다? 일주권에 관한 얘기를 쭉 정리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까지? 정작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나라라고 얘기했었지, 그지? 우리나라. 자, 확인 한번 해봅시다. 이쪽에다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뭐에 관한 얘기? 북반구 중위도에 관한 얘기를 할 겁니다. 북반구 중위도. 북반구 중위도라고 써놓고 우리는 뭐다? 그래 우리나라야 라고 생각해도 무방한 거지, 그지?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뭐다? 마찬가지 일주운동을 나타내보자라면 보세요. 요렇게 지평면이 나타나겠고요. 천구가 이렇게 나타난다라면 당연히 얘가 느낀 지평면이 이렇다라면 관측자가 요렇게 서 있을 때 북반구 중위도 결국엔 북극성이 어디 떠 있냐? 일정 각이다. 요렇게 떠 있는 게 뭐가 되겠다요? 북극성이 되겠고 얘가 위도가 되겠다. 그지? 그러면 얘가 느끼는 천구의 적도는 어떻습니까? 천구의 적도 같은 경우는 어떻더라? 이렇게 나타나겠지. 됐나요? 자, 그렇다면 똑같은 요령으로 천구상에 있는 모든 전체들이 누구랑? 천구의 적도랑 나란하게 이러한 꼴로 일주운동이 나타나겠네. 이러한 꼴로.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요각이 뭐라고요? 90- 위도. 요각도 90- 위도. 요각도 90- 위도.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 정리했던 북극과 적도와는 다르게 비스듬하게 나타나지, 그지? 자, 그래서 우리는 뭐다? 특히나 우리나라 문제가 잘 나오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볼 때 북쪽 하늘, 동쪽, 남쪽, 서쪽 하늘에 따른 천체들의 일주권
일주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잘 볼게요. 요 관측자가 어딜 본다? 천구상의 북쪽 하늘을 본답니다. 어디에? 북쪽 하늘을 본대. 북쪽 하늘을 본대. 그럼 당연히 뭐가 보여야 돼? 이렇게 하늘 한가운데 뭐 떠있냐? 북극성이 떠있겠죠. 북극성이 떠있을 테고요. 게다가 또 한 번, 아우 지겨워. 북극성 고도가 뭐다? 이 지역의 위도가 되겠다. 게다가 모든 천체들이 누구 중심? 북극성 중심으로 돌아가겠지, 그지? 그 결과 일주권이 어떻게 해요? 요렇게 나타날 거야. 요러한 꼴로 나타날 거예요. 됐습니까? 반면 동쪽 하늘을 본다라면 어떻게 나타나? 라는 얘기가 될 텐데, 자, 앞서 우리 이미 얘기했었잖아, 그지? 북반구 중위도에서요 동쪽 하늘을 본다라면 천구의 적도가 어떻게 나타나? 오른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을 거야. 게다가 이 각이 뭐라고요? 90 위도. 그렇다면 모든 천체들의 일주운동이 어떻게? 천구의 적도와 나란하게끔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 왜? 동쪽이라면요 일주운동당 천체들이 뜨는 곳, 지는 곳, 떠오르는 곳이 될 텐 거니까. 반면 어디 보자? 남쪽 하늘을 보자라면, 천구상에서 남쪽 하늘을 본다라면 얘가 이쪽을 쳐다보는 거다, 그지? 그 결과 천구의 적도가요 이렇게 나타날 테고, 일주권도 어떻게? 나란하게끔 이렇게 나타날 거야. 어느 방향? 오른쪽 방향으로. 왜? 이쪽이 남쪽이라면요 북, 동, 남, 서가 될 텐 거니까. 일주운동은요 동에서 떠서 남중에 있다가 서로 지게 될 텐 거니까. 마지막 어디까지? 서쪽 하늘부터 확인해 봅시다. 서쪽 하늘까지 확인해 보면 된다면, 서쪽 하늘 천구의 적도가 어느 쪽? 왼쪽으로 기울어지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 그지? 마찬가지 뭐요? 90 위도. 그럼 모든 천체가 어떻게? 천구의 적도랑 나란하게 이렇게 일주운동이 나타날 거야. 게다가 서쪽이면 천체가 뜨는 곳, 지는 곳이 될 텐 거니까 이렇게 일주운동이 일어남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 그림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익숙해지셔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어떤 얘기? 좀 더 쉽게 기억을 하기 위해서 다른 데서는 보지 못한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 관측자가 이렇게 서 있어. 그러면 방위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면 당연히 얘가 이쪽을 보는 게 어느 쪽 하늘? 북쪽 하늘일 테니까 북쪽 하늘이 뭐 떠 있냐? 북극성이 이렇게 떠 있겠죠. 그러면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느낄 때 모든 천체가 어떻더라? 북극성을 중심으로 일주운동이 일어날 텐 거니까 어떻게? 가까이 있는 별은요 요렇게 일주운동이 일어나게 될 거야. 요렇게 일주운동이 일어남을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 다음에 뭐 해라요? 이렇게 그린 다음에 얘가 느끼는 어디 보자? 북쪽 하늘. 어떻더라? 똑같이. 얘가 느끼는 어느 쪽 하늘? 동쪽 하늘. 어떻게 해요? 천체가 떠오르는 곳. 서쪽 하늘이면 어떻습니까? 얘가 느끼는 서쪽 하늘인 이렇게 천체가 뭐하니? 지고 있는 꼴. 남쪽이라면요 어떻게 나타나? 이렇게 옆으로 나란하게 이동합니다. 정리되겠냐? 자, 그러면 얘가 동쪽, 남쪽, 서쪽이 될 테고요.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일주운동이 일어난다면 잘 봐. 이렇게 일주운동이 일어나. 이렇게 일어난다는 얘기지. 됐습니까? 뭔가 이상함을 느끼지 못하니? 뭐가? 분명 일주운동은 뭐 때문에? 지구 자전에 의한 겉보기 운동이지. 지구 자전 방향 무슨 방향? 반시계. 그럼 전체 일주운동 방향은? 시계. 자, 열심히 일주운동 그려놨는데 시계야 반시계야? 잘못 그렸나? 잘못 그린 게 아니야? 자, 이게 뭔 얘기입니까? 이게 뭔 얘기예요? 실제 일주운동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일주운동이 일어나는 것은 어느 방향? 시계 방향이 맞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천구상에서도요 어떻게 나타나니?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나타나는 게 맞거든. 그치. 근데 얘는 어디까지나 뭐다? 천구라는 가상의 구 바깥에서 전지적인 관점에서 내려다본 그림이라고. 그치만 실제 우리 관찰 천구 밖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안에 있다고. 그래서 잘 봐. 여러분들이 볼 때 어떻더라? 천구 밖에서 봤을 땐 어떠니?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나타나지. 이해됩니까? 그치만 이게 어디다? 천구라는 가상의 밖에서 봤을 때야. 천구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같이 천구 안으로 슝 들어가 버리니까 어떻게 나타나냐? 반시계 방향 확인됩니까? 그래서 일주운동이 이렇게 나타난 걸로 보인다는 얘기라고요. 자,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게 뭔 얘기다? 동쪽, 서쪽, 남쪽은 잘 헷갈리지 않는데요. 뭐에 관한 얘기? 북쪽 하늘에 대해서는 어떻더라?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더라고. 다시 한번. 북쪽 하늘에서는요. 천체 애들의 일주운동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무슨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일어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천체 일주운동을 반시계라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시계 방향, 동에서 서라고 얘기한다는 얘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게다가 이런 얘기까지 하지, 그지? 뭐다? 여기에 어떤 별이 있는데, 여기에 있던 별이 있는데 6시간 후에 이 별이 어디가 있을까요? A라는 별이 있는데 6시간 후에 어디가 있겠니? 6시간? 차전 속도는 얼마? 1시간에 15도. 일주운동도 1시간 15도라면 6시간에 몇 도? 90도 돌아가서 어디가 있겠냐? 여기에 A라는 별이 옮겨가 있겠구나 라고까지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리되겠니? 그래서 뭐 흔히 묻는 문제가 또 한번 여기에 뭐 있다요? B라는 별이 있다라면 1시간 후에 요 B라는 별의 고도가 높아지니 낮아지니? 라고 묻습니다. 결국 고도가 높아져 낮아져라고 묻는 거는 그 뭐 묻는 거냐? 북쪽 하늘에서예요? 일주운동 방향을 묻는 얘기지. 정리될까요? 지금까지 얘기한 게 뭐에 관한 얘기? 지구자전에 의한 일주운동. 일주운동에 관한 얘기를 정리한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는 조금 수준 있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어떤 얘기를 한번 해볼 거냐면요. 자, 지금까지 얘기한 게 캡틴 교재 129쪽, 130쪽, 그 다음에 131, 132쪽까지 훅 넘어가 버린 거야. 훅 넘어간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요 그림을 살짝 지우도록 하고 뭐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일주운동을 함에 있어 고도가 가장 높을 때를 얘기 한번 해보자. 이게 뭔 얘기야?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우리나라에서 천체들이 일주운동 어떻게 나타나니? 반대에서요.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동쪽에 떠가지고 지게 되는 거지. 그럼 잘 봐. 여기만 보더라도요. 천체가요. 이렇게 운동한다. 이렇게 일주운동 일어나는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일주운동 일어나는 중 하루 동안에 고도가 가장 높을 때가 어디냐? 여기 이렇게 지나갈 때 어디겠니? 여기 떠 있을 때가 뭐냐? 고도가 제일 높을 때겠지. 그러고 봤더니 얘가 느낀 여기가 어디예요? 지금 얘가 느끼는 여기 이렇게 커다랗게 그려놓은 이 반원이 뭐니? 자오선에 해당하겠다, 그지? 천구의 북극, 남극, 천정, 천절을 전부 다 지날 테인 거니까. 게다가 자오선 어느 자오선? 북, 동, 남, 서가 될 텐 거니까 어느 쪽? 남쪽 자오선상에 있을 때 뭐다? 고도가 제일 높게 나타나지, 그지? 그래요. 이때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남중고도라고 얘기를 한대. 자, 중요한 개념.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남중고도가 뭐니? 남중고도가 뭐예요? 천체가 뭐 한다요? 천체가 일주운동하는 동안에 어떻더라? 남쪽 자오선 상에 있을 때 뭐다? 고도를 우리는 뭐라고 하자? 남중고도. 이게 정확한 표현이고요. 쉽게 말해 뭐다? 하루 중에 고도가 제일 높을 때는 뭐라고 하자? 남중고도. 끝! 자, 그러면 우리는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
이렇게 천구가 있고요. 천구가 있고요. 뭘 그려보자. 요렇게 지평면이 있다고 합시다. 지평면. 지평면과 수직인 게 뭐가 되겠니? 수직권이 되겠고요. 또 아울러 뭐 북반구 중위도라고 한다면 어떻더라? 이렇게 나타나는 게 뭐다? 천구의 적도. 얘랑 다시 수직이게끔 그려주면 이게 뭐가 됩니까? 시간권에 해당할 거야. 그럼 관측자가 이렇게 서 있을 텐데 북반구라고 했으니까 뭐다? 얘가 느끼는 시간권, 여기가 천구의 북구가 아닌 남극일 텐데 북반구라고 했으니까 얘가 뭐가 되겠니? 북극성이 떠 있는 곳이 되겠네. 됐습니까? 또 게다가 천구의 북극에서 좌호선을 따라 가장 가까운 지평면, 얘를 뭐라고 했냐? 북점이라고 얘기했었죠. 정반대 얘를 뭐라고 하겠냐? 남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 됐나요? 자, 그러면 모든 전체가 누구 중심? 여기 나와 있는 천구의 적도를 얘랑 나란하게 북극성 중심으로 얘랑 나란하게 일주운동이 일어나는 거니까 볼게 어떻더라? 이렇게 일주운동이 일어날 거예요. 맞아 아니야? 맞지? 그러면 실제 이렇게 입체인 구를 납작하게 평면으로 옮겨놓은 그림인 건데, 자 봐봐. 얘가 이렇게 하루 동안에 일주운동하는 동안 고도가 가장 높을 때가 어디겠냐? 그래 남쪽 좌우선상 여기 있을 때가 바로 뭐다? 남중고도가 되겠지. 그러면 이 전체의 남중고도를 하면 얘가 느끼는 지평면에서부터 얘가 떠있는 여기까지 얘가 뭐가 되니? 남중고도가 되겠다는 얘기야. 이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 또 확인할 수 있는 게 지금 여기 나온 얘가 뭐라고요? 남중고도예요. 그럼 남중고도 값을 구해보자 라는 얘기인데, 직역도로 나온 얘기, 지평면과요 천구의 적도 이루각이 얼마? 90 마이너스 위도가 되는 거지. 그러면 결국엔 요 남중고도라고 하는 것은 90 마이너스 위도에다가 뭐만? 여기 나오는 요 각만 구한다라면 해결이 되는 걸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그리고 보니까 요 각이라고 얘기한 것은 천구의 적도랑 별까지가 이루는 각이잖아. 다시 한번. 천구의 적도에서요 별까지 이루는 각. 이게 결국 뭔 얘기입니까? 천구의 적도에서요 뭐 따라서? 시간권을 따라 잰 각. 뭐라고 합니까? 이게 바로 뭐요? 이 전체의 적위값이 되는 거지. 천구상의 위도. 끝나버렸네. 겁나 중요. 뭐 나왔다고요? 그래, 우리는 이제요 전체의 남중고도 구하는 공식을 유도해버린 거야. 어떻게 하면 되냐? 90 마이너스 위도에다가 뭐 더하면요? 이 전체의 적위를 더하면 된다고. 90 마이너스 위도에다가 뭐 하라고요? 전체의 적위를 더하셔요. 끝나버린 거야. 남중고도 구하는 공식. 자, 최근 들어 남중고도 공식을 암기하고 있을 때 굉장하게 수월하게 풀리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미안하지만 좀 암기를 하셔요. 어렵지 않은 공식이니까. 됐습니까? 90 마이너스 위도 플러스 적위. 주구장창 나오게 될 겁니다. 됐나요? 돼요, 안 돼요? 자, 그럼 우리는 뭐까지도 생각할 수 있겠냐?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태양의 절기별 남중고도를 계산 한번 해봅시다. 자, 어디에서? 북위 37도. 우리나라라고 치다라면. 자, 그러면 하지일 때에는 남중고도가 얼마가 되겠니? 90 마이너스 위도 37에다가요. 하지일 때 태양의 적위가 얼마니? 플러스 23.5를 해주면 되겠지. 이해됩니까? 얼마 나오냐? 얼마 나와요? 얼마 나와? 얘 빼면 얼마니? 53. 53에 얘 더하면요 76.5도가 나오겠네. 반면 동지라면
태양의 남중고도가 어떻게 되겠냐? 마찬가지 90-37에다가요 뭐하니? 마이너스 얼마? 정확하게는 뭐 해야 돼? 더하기 마이너스 29.5도란 얘기지. 얼마 나옵니까? 얼마 나와요? 29.5도 나오니? 이걸 29.5가 아니라 23.5도라고 해야 되는 거죠? Sorry. 됐나요? 돼요 안 돼요? 그래! 여름이 왜 덥고 겨울이 왜 춥니? 여름에는요 태양이 높게 뜨고 겨울에는요 낮게 뜨기 때문에 덥고 추운 계절 변화가 있는 거라고. 그렇다면 언제? 춘추분이라면요 어떻게 나타나? 90-위도에다가 뭐 해야 돼? 적위가 0도가 되겠죠. 그럼 얼마 나오냐? 53도. 하지보다는 낮고요 동지보다 높음을 확인할 수 있겠다고. 됐습니까? 자, 지금까지 우리는 뭐다? 지구자전. 지구자전이란 겉보기 운동인 일주운동. 또 위도별 일주운동. 그 다음에 북반구 중위도. 우리나라에서 일주운동. 겁나 중요. 됐습니까? 정리될까요? 정리할게요. 자, 지금까지 132페이지 우리나라에서의 일주운동과 132페이지 2페이지 아래 나와 있는 뭐다? 남중고도에 관한 얘기를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는 뭐에 관한 얘기를 할 거냐면요. 교재에 132페이지 나와 있는 그림. 뭐라고 나와 있니? 춘분날 초저녁에 관측한 뭐 나와 있어요? 천구 그림이 나타나 있네. 자, 그러면 일단 뭐 물었냐? B랑 C의 적경을 비교하라고 나와 있어. 적경을 비교하다. B랑 C의 적경을 비교하시오 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복습 한번 해볼까요? 자, A, B, C 중에 고도는 누가 제일 높니? 고도는 A, 다음은 B, 다음은 C가 되겠다, 그지? 천정거리 누가 제일 커요? 천정거리는 C가 제일 큰 거야. 어렵지 않다, 그지? 방위각은 누가 제일 큽니까? 방위각은 적어볼까? 많이들 헷갈려 하는 거니까. 방위각 기준이 어디입니까? 북점이 어디예요? 지금 천정과 천구의 북극을 지나는 얘가 바로 뭐에 해당하냐? 좌호선에 해당하는 놈이지. 이게 좌호선이란 말이야. 천구의 북극에 뭐 떠 있고요? 북극성이 떠 있고요. 북극성에서 좌호선을 따라 가장 가까운 지평면. 얘가 뭐가 되겠다? 북점이 되겠네. 정반대편 얘가 뭐가 되겠니? 남점이 되겠고요. 그럼 얘가 무슨 점이야? 북동남서. 동점인가 아울러 서점이 되겠지. 그렇다면 방위각은요? ABC는 누가 제일 크겠다? 누가 제일 크냐? A랑 B랑 방위각이 어때요? 같다고 하면 아니 됩니다. 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렇게 동일 직선상에 있다라는 거는 얘는 뭡니까? 천구의 북극과 남극을 지나는 뭐다? 동일 시간권상인 거잖아. 어디까지나 방위각은 뭐다요? 지평좌표계로서 뭐 따져야 돼? 천정에서 내려오는 뭐가 되겠다? 이렇게 뭐 따라서요? 수직권을 따라 재줘야 되는 거지. 그죠? 따라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돌아온다라면 누굴 먼저 만나냐? B, 그 다음이 A, 그 다음이 C가 될 거예요. 또 게다가 ABC의 방위각인 180도랑 270도 사이에요 라고까지 답할 수 있어야 되겠죠. 감 잡지, 그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어서 적도좌표 물어봅니다. 자, 적경의 크기는 B랑 C랑 누가 크니? 적경. 자, 적경은 기준점이 어디다? 춘분점. 춘분점이 어디요? 알아 몰라? 몰라요? 얘기했잖아. 우리는 뭐다? 문제에서 주어진 거 써먹어야 된다고. 뭐라고 나와 있냐? 초저녁 시각을 통해 뭐다? 태양의 위치를 가늠할 수 있다 했지. 그래 안 그래요? 초저녁에 태양이 뜨는 곳 치는 곳. 뜨는 곳일 텐 거니까 태양이 어디 있나요? 서쪽 하늘이 이렇게 떠 있는 게 뭐가 되겠다? 태양이 되겠지. 지평면에 걸려 있겠네요. 게다가 춘분날 절기를 통해 뭐 확인하냐? 태양의 적경과
저기를 알 수 있잖아. 그러면 춘분이면 태양의 적경이 몇 시? 0시. 그래. 여기 점이 적경 0시점이야. 얘가 기준점이란 얘기라고. 얘 기준으로 적경은요 무슨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뭘 따라줘야 됩니까? 천구의 적도를 따라. 그래. 그러면 여기가 천구의 북극, 얘가 0시이자 저기가 0도가 될 텐 거니까 결국 얘가 뭐다? 천구의 적도상에 있다는 얘기지. 그럼 결국 어디 따라서요? 천구의 적도를 따라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재어가는 게 뭐다? 적경이 되겠네. 그러면요 누구 먼저 만나요? 잘 봐라. C의 적경이 얘고요. B의 적경이 얘입니다. 됐니? 라고 하면 큰일 나는 거야, 그지? 왜? 적경은요 천구의 적도를 따라가기 때문에 수직권 따라재는 게 아니라 뭐 따라재야 돼? 얘가 아니라 뭐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시간권을 따라. 얘가 C의 적경이 되겠고요. 얘가 뭐가 돼? B의 적경이 된다는 얘기지.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얘가 C의 적경, 얘가 B의 적경 될 텐 거니까 적경은 누가 크다? 당연히 B가 크겠네. 자, 근데 여기서 좀 생뚱맞은 얘기를 하게 됐어. 누가 먼저 남중하니? 라고 얘기해버렸지. 먼저 남중이라는 얘기를 썼단 말이야. 먼저 남중. 자, 우리 잘은 몰라도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B랑 C 잘 봐. 적경 증가 방향은 이 방향이겠지만 자, B랑 C가 일주운동. 우리가 지금 되는 타테마는 지구자리나 겉보기 운동 자전에 관한 얘기인 거니까 B랑 C는 어떻게 해요? 천구의 적도랑 나란하게 어느 방향?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일주운동이 일어나는 거잖아. 맞아 아니야?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C랑 여기에 있는 B 중에 누가 먼저 지니? C가 먼저 지겠네. 오, 그럼 얘가 먼저 진다는 얘기는 B랑 C 중에 누가 먼저 떴니? C가 먼저 떴네. B랑 C 중에 누가 먼저 남중했겠나요? C가 먼저 남중했겠네.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정리할 수 있느냐? 자. 일단은 B랑 C 두 개 중에서요. 어떻더라? 적경이라는 값이 어떨수록 작은 놈일수록 B랑 C 중에 C가 적경이 작잖아, 그지? 적경이 작을수록 어떻더라요? 일주운동에 있어서 먼저 뜨게 되겠고요. 먼저 뜬다는 얘기는 곧 뭔 얘기입니까? 먼저 남중하게 된다는 얘기고요. 아울러 먼저 남중한다는 얘기는 뭐다요? 먼저 지게 될 거예요.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뭐에 따라? 적경 따라가지고. 적경이 작을수록 어떻다요? 먼저 뜨고 먼저 진다는 얘기. 겁나 중요. 단 조심하셔야 될 거는 어디까지나 적경이 작을수록이라는 거는 어떻더라? 동일 일주권상에서 그렇다는 얘기야. 일주권이 다르다라면 얘기가 또 달라진다는 얘기거든. 왜? 잘 봐.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봐요. 만약에 지금 ABC가 있는데 여기에 뭐 있다? 여기 요렇게 D라는 별이 있다고 칩시다. D라는 별이 있는데 지금 누구랑 누구? C랑 D를 비교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게 C고요. C랑 D를 비교하면 적경이 누가 작아요? C가 적경이 작고요. D가 적경이 더 큰 놈이잖아. 맞아 아니야? 적경이 얘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어떠냐? 지게 되겠지만 얘는 아무리 일주운동이 이렇게 일어난다 하더라도 저 앉아? 안 지게 되는 거지. 다시 얘가 적절한 비유가 아니었나요? 그럼 얘 말고요. 얘도 지워버리고 여기 나와 있는 얘를 뭐라고 하자? D라고 둔다라면 여기 나와 있는 C가 되겠지, 그지? C랑 D를 비교하면 적경이 누가 작아? 와우! D의 적경은 0시야. 맞지? 얘가 적경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적경이 큼에도 불구하고 누가 먼저 지니? 얘는 잠시 후에 져버리겠지만 얘는 저 앉아. 절대 안 진다고. 이해됩니까? 따라서 일주권이 다르다라면 얘를 적용하기가 힘들어진다는 얘기야.
이해합니까? 이해됩니까? 자, 게다가 우리 또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건 잘 봐. 적의 크기를 비교하라고 하는데 적이라는 게 뭡니까? 천구의 적도로부터 뭘 따라서요? 시간권을 따라 이렇게 올라간 게 적이잖아. 누가 더 크니? A가 더 큰 거야. 어렵지 않다, 그지? 그렇다면 봐봐. B랑 C를 봤더니 적이 어때요? C의 저기가 요만큼, B의 저기도 요만큼이잖아. 얼랄라? B랑 C랑 뭐예요? 저기 값이 같네. 맞아, 아니야. 그 우린 또 뭘 확인할 수 있냐? 재미난 거. 뭐다요? 여기다 정리할까요? 천체의 뭐가 저기 값이 같다라는 얘기는 곧 뭘 의미한다? 천체들의 다른 천체라 하더라도요. 일주권도 같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야. 이해됩니까? 왜? 결국은 각각의 천체들이 천구의 역도랑 나란하게 일주운동이 일어나는 건데 얘라면 이렇게, 얘라면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뭐다? B랑 C랑 누가 먼저 남중하니? 라는 게 동일일주권상. 다시 말해 뭐다? 동일일주권이라는 얘기가 뭐다요? 저기가 같은 두 천체 비교할 때 라는 얘기가 되겠다고. 따라옵니까? 아하. 자, 그러면 또 한번 저기의 크기를 비교하라고 했단 말이야. A랑 B 중에 A가 저기가 크지, 그지? 그림이 좀 많이 지저분하네. 좀 지워버리자. 이렇게 지워버리고. 자, A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이렇게 일주운동을 하게 될 거야. 맞지? B는 어떠냐? 이렇게 일주운동을 하게 될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A랑 B 중에 누가 남중고도가 크니? 남중고도가 뭐랬냐? 뭐 지금 좌우선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결국 A가 여기 있을 때 B가 여기 있을 때 남중고도란 얘기잖아. 누가 큽니까? A의 남중고도가 클 수밖에 없겠네. 너무나 당연한 얘기야. 왜? 남중고도 구하는 공식이 뭐였니? 90-위도 플러스 천체의 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엔 동일 위도상에서 천체를 관측한다라면 저기 값이 클수록 남중고도가 클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정리할게요. 뭐라고요? 천체의 저기가 클수록 어떻다는 얘기다? 남중고도가 어떻대요? 높다라는 얘기야. 됐습니까? 그러면 남중고도가 높다는 얘기는 보다 높이 뜬다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잘 봐. 지금 A랑 B 중에 누가 더 오래 떠 있겠니? A. 이해됩니까? A. 자, 그 얘기는 남중고도가 높다는 얘기는 저기가 큰 별일수록 어떻더라? 오랫동안 지평면 위로 떠 있는 거예요. 라고까지 정리가 되겠다고. 자, 겁나 중요한 얘기 2개 정리를 했는데 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잘 봐. 저기가 클 때 남중고도가 크다라는 얘기는 그냥 이렇게 생각합시다. 어디에서나 우리나라에서나 가능한 얘기야. 우리나라에서나. 쉽게 말해 뭐다고요? 북반구 중위도에서나 가능한 얘기라고. 북반구 중위도. 자, 왜 그런 거냐? 봐요. 자, 간단하게만 그림을 그려볼게. 이렇게 나타나되 뭐다? 여기가 뭐 떠있냐? 북극성. 그럼 이게 뭐가 된다? 시간권. 얘랑 나란한 게 뭐가 되겠다? 수직인 게 천구의 적도가 되겠지. 그러면 모든 천체들이 어떻게 돌아가? 이렇게 일주운동이 일어날 거란 말이야. 맞아요, 아니에요? 맞지. 자, 그러면 우리는 뭔 얘기를 한번 해볼 거냐면 관측자가 잘 봐. 이렇게 어디서 있는 사람? 중위도에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얘가 느끼는 지평면이 이렇잖아. 맞지? 맞아, 아니야? 그래서 어떻더라? 결국은 모든 천체들이 잘 봐. 저기가 0에 가까운 놈이 이렇게 일주운동. 얘는 이렇게 나타나는 거잖아. 그지? 맞아, 아니야? 근데 얘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전부 다 어떻더라?
주기가 24시 같은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얘가 느낄 때, 얘가 누구니? 북반구 중위도에서 느낄 때에는 어떻더라? 일주권의 영역 중에 전체의 저기가 클수록, 북극성에 가까울수록 일주권 전체 중에서요 어떻더라? 보다 많은 부분이 지평면 위에 올라가 있지. 저기가 작으면 어떻습니까? 일주권이 이만큼인데 지평면에 떠 있는 건 요거밖에 안 된다는 얘기라고. 이해됩니까? 그래서 중위도! 우리나라 북반구 중위도에서는요 어떻더라요? 저기가 클수록 오래 떠 있고요 남중구 높다는 게 맞다는 얘기란 말이야. 근데 문제는 뭐다? 얘 누구니? 천구의 북극에 서 있는 사람이지. 얘가 느낄 때는 어떠냐? 저기가 크던 작던 모든 별들이 져요 안 져요? 안 진다고. 24시간 떠 있는 거야. 그럼 이게 적용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따라오냐? 또 아울러 얘 누구니? 적도에 서 있는 사람이지. 그럼 얘가 느낄 때는 봐봐. 저기가 큰 놈이든 작은 놈이든 간에 누가 더 오래 떠 있냐? 모든 별들이 뭐다요? 일주권에 절반이 지표면 위에 올라와 있잖아. 그래 안 그래? 적도에서는요 모든 별이 어떻더라? 12시간 떠 있는 거라고. 이게 적용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또 게다가 봐봐. 오히려 적도에서는 봐봐. 여기 나와 있는 A랑 여기 나와 있는 B랑 누가 저기가 크니? A가 저기가 북극에 더 가까워. 더 큼에도 불구하고 남중고는 누가 높아요? B가 더 높게 나타버린다고. 이해됩니까? 또 재미난 거는 얘가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이 누구니? 남반구에 서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남반구 서 있는 거 북극성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단 말이야. 얘는 오히려 어떻습니까? 저기가 작은 놈이 오래 떠 있죠. 저기가 작은 놈이 남중보다도 높게 나타난다고. 이해됩니까? 그래서 지금 저기가 클수록 남중고도가 커요? 오래 떠 있어요? 라는 얘기는 우리나라 쉽게 말해 어디다요? 북반구 중위도에서나 해당되는 얘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리한 이유는 뭐 때문에? 실제 수능 문제 대부분은 뭐다? 북반구 중위도. 우리나라에 관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정리가 되겠습니까? 지금 예민한 얘기들 많이 다뤘습니다. 중요한 얘기들 많이 했어요. 요 그림 하나 가지고요.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쫙 싸그리 정리가 된 꼴이라고. 따라오겠니? 정리하세요. 자, 이어서 우리는 캡틴 교재 133페이지에 관한 얘기를 할 겁니다. 133페이지 뭐에 관한 얘기가 나오냐? 자, 그래. 별의 구분. 어떤 구분? 일주 운동에 따른 별의 구분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볼 거야. 자, 이게 뭔 얘기인 거 아니? 자, 다시 한번 천구를 이렇게 그려놓고요. 지평면이 이렇게 있다라고 치자라면 북반구 중위도,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라고 칩시다. 지겹다, 그지? 북극성이 여기 또 떠있겠네, 그지? 그러면 실제 북극성이 이렇다는 얘기는 시간권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얘기고요. 천구의 적도 어떻더라? 얘랑 수직이게끔 이렇게 나타난다는 얘기가 되겠지. 자, 그러면 모든 전체들이 어떻더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뭐다? 천구의 적도랑 나란하게끔 이렇게 일주운동이 일어난다는 얘기야. 그죠? 이렇게 일주운동이 일어날 거야. 자, 그러고 보니까 이제는 어떤 문제가 있냐, 어떤 문제 봉착했냐라는 얘기인데, 자, 지금 관측자가 이렇게 서가지고요 하늘을 올려다보는 건데, 문제는 모든 별들이 파란 천국던 나란한 얘에 따라서 일주운동이 일어나는 건데, 이렇게 일주운동이 일어나는 과정, 지평면을 쫙 그어봤더니 문제는 뭐다요? 정상적인 일반적인 별들 어떻더라? 이렇게 지평면 아래 지기도 하고요 떠오르기도 한다는 얘기야. 맞지? 지평면에 내려갔다가 올라왔다 일어나게 되는데, 문제는 뭐다? 여기 나와 있는 요 별 같은 경우 어떠니? 아무리 일주운동을 일어난다 하더라도 지지 않는다는 얘기지. 여기 아래 있는 이 별 같은 경우는 일주운동이 아무리 일어난다 하더라도 어떠니? 얘가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우리는 관측자가 느낄 때 절대 뜨지 않는 별,
전몰성과 절대 지지 않는 별, 주극성과 뜨거워지는 별인 출몰성으로 구분합니다. 별의 구분은 일주운동에 따른 관측 가능 여부에 따라 구분한다는 얘기.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 그림을요, 우리는 뭐다? 좀 더 편하게 커다랗게 2D로 그려보자. 2차원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요 그림 그대로 그린 겁니다. 뭐라고요? 얘가 뭐다? 지평면이라고 치자라면 얘랑 수직인 게 뭐가 되겠니? 수직권이 되겠고요. 또 마찬가지 이렇게 그려놓은 게 뭐다? 천구의 적도에 해당한다라면 얘랑 수직인 이게 뭐에 해당한다요? 시간권에 해당할 거야. 그지? 또 여기인 게 북반구 중위도라고 치자라면 시간권상 얘가 북극 아니면 남극일 텐데 북반구라고 치자라면요, 얘가 천구의 북극성이 떠 있는 곳이지. 맞냐? 자, 그러면 모든 전체들이 어떻더라? 일주운동이 일어나되 여기 나와 있는 천구의 적도랑 나란 지구의 북극을 기준으로 이렇게 일주운동이 일어날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렇게 일주운동이 일어날 거라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잘 봐. 얘가 느끼는, 북반구 중에 느끼는 지평면이 이게 되는 거니까 문제는 어디에? 여기에 떠 있는 별 같은 경우는 일주권이 얘랑 나란하게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다. 맞지요? 요 별. 반면 어디 나와 있는 여기에 있는 별 같은 경우는 일주권이 어떠냐? 요렇게 천구의 적도 나란하게 요렇게 나타날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 빨간 별과 파란 별을 기준으로, 빨간 별과 파란 별 기준으로 봐봐. 여기 상에 있는 천구상의 저기가 요 값에 해당하는 별들은 얘가 느낄 때요 절대 지평면에 아래로 지지 않는 별이 되는 거라고.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별들 우리는 뭐다? 지지 않는 별. 뭐라고 합니까? 주극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 지평면 위로요 떠오르지 않아. 어디에 있는 별들? 저기가 여기에 해당하는 놈들인 전부 다 절대 뜨지 않아. 항상 저 있네. 전몰성에 해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주극성, 전몰성. 반대로 어떻더라? 여기 영역이나요? 아니면 여기 영역에 해당하는 별들은 지평면에 졌다가요 떠오르기도 하는 뭐가 된다? 출몰성이 될 거예요 라는 얘기라고. 자, 결국엔 주극성이냐 전몰성이냐 출몰성이냐를 결정짓는 건 뭐에 따라 달라지냐? 천구상의 별이 어디에 있냐가 중요한 거지. 특히나 뭐다? 천구의 북극에 가까워요 멀어요? 먼 값. 별들의 저기값에 따라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잘 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주극성과 출몰성을 구분하는 경계에 있는 요 별 같은 경우는 저기가 얼마니? 요 값이 뭐에 해당하겠냐? 저기 값에 해당하겠지. 그래요, 안 그래요? 또는 요 값도 뭐에 해당하냐? 저기 값에 해당하겠지.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얘가 뭐라고요? 주극성과 출몰성을 구분하는 경계에 있는 별인데 이 별의 저기가 얼마냐 그러면? 우린 익히 알고 있는 대로 뭐다? 지평면과요 천구의 적도가 이루는 이 각을 뭐라고 하냐? 90- 위도라고 하겠네. 써놓고 보니까 어떠냐? 얘랑 얘가 뭐예요? 맞곡지각으로 같네요. 그 얘기는 주극성과 출몰성, 주극성을 결정짓는 요 경계에 있는 별의 저기값이 얼마다? 90- 위도가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다시 한번 요 별의 저기가 얼마라고요? 저기가 얼마? 90- 위도라는 게 증명이 된 거지. 그러면 지금 빨간 영역에 있는 별들이라는 것은요, 얘들의 저기값이 뭐보다 커야 돼? 90- 위도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라고. 이해됩니까? 다시 한번 90- 위도보다
전체의 저기가 어떻다라면 크다라면 뭐가 된다고요? 절대 지지 않는 별인 주극성이 된다는 얘기야. 이해됩니까? 반면 얘는 어떠냐? 얘는 전몰성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별이지. 마찬가지 얘도 어떠냐? 천구의 적도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 얘도 바로 뭐가 되겠다요? 요 별의 저기도 얼마냐? 천구의 적도로부터요? 얼마 떨어져 있냐? 90 마이너스 위도만큼 떨어져 있어.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 얘는 뭡니까? 천구의 북반구. 얘는 어디 있어요? 천구의 남반구에 있기 때문에 저기가 마이너스 90 마이너스 위도가 되겠네. 이해됩니까? 그러면 잘 봐. 파란 구역 전몰성에 해당하는 별들은 저기가 어때야 되니? 얘 별의 저기보다 뭐 해야 돼요? 작아야 되는 거지. 그럼 보자. 뭐라고? 전체의 저기가 뭐보다 90 마이너스 위도한 거에 마이너스 부호 붙인 값보다 더 작다라면 뭐에 해당한다? 절대 떠오르지 않는 별, 전몰성에 해당하겠구나. 정리되니? 또 아울러. 그럼 결국 여기 나오는 출몰성이라는 놈들은 어떻다는 얘기냐? 출몰성이라는 놈들은 어떻다는 얘기니? 전체의 저기가 뭐보다는 작아야 돼? 90 마이너스 위도보다는요? 작아야 되는 거고, 뭐보다는 커야 되니? 90 마이너스 위도에다가 뭐다? 마이너스 부호 붙인 것보다는 커야 되겠지. 주극성, 출몰성, 전몰성까지. 정리됩니까? 이해돼야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자라면, 그래, 결국은 전체 적이랑 관측 지역의 위도에 따라 별이 뜰 수도 있고요, 질 수도 있는데 전혀 뜰 수 없어. 절대 지지 않아. 구분이 된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뭐에 관한 얘기? 북극이래, 북극. 북극이라는 얘기는요, 위도가 얼마? 90도란 얘기잖아.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위에 나와 있는 기준대로 결국엔 별을 구분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뭐다? 적이랑 전체 적이랑 뭐의 관계? 90 마이너스 위도와의 관계를 따져보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 북극 지역에서는요, 90 마이너스 위도한 값이 얼마일 수밖에 없니? 0도일 수밖에 없어. 그치? 그 얘기는 기준이 되는 이 값 0도보다 큰 놈은 전부 뭐다? 주극성. 0보다 작은 놈은 전부 다 뭐요? 전몰성에 해당하잖아. 출몰성이 있을 수가 있다 없다? 0보다 작거나 큰 놈이 있을 수 있냐 없냐? 없죠. 그 결과 얘는 뭐만 존재해? 뭐만 존재하냐? 주극성과요? 뭐만 존재해? 전몰성만 존재한다는 얘기. 요 이론 가지고 그냥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라고. 아니나 다를까 확인 한번 해보자라면요, 요렇게 천구에 북극이 있다라면 북극성 어디 있냐? 여기 떠 있는 거잖아. 맞지요? 모든 별이 어떻게? 북극에 있는 사람이 느끼는 지표면이 뭐냐? 천구의 적도랑 일치할 텐 거니까 모든 별이 어떻다? 이렇게 일준동이 일어나겠지. 얼랄라 얘는 저 앉아? 앉아. 뭐란 얘기니? 전부 다가 주극성이란 얘기야. 반면 여기 천구 아래로 본다라면 전부 다 어떻게 나타나? 절대 뜨지 않아. 전몰성에 해당한다는 얘기지. 주극성과 전몰성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됩니까? 자, 또 특이한 지역 어디 보자. 적도를 보자라면 적도는 위도가 얼마냐? 0도에 해당하는 거잖아. 그지? 그 얘기는 별을 구분하는 기준인 90 마이너스 위도라고 나온 값이 얼마에 해당할 수밖에 없냐? 90도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전체의 저기가 요 기준대로 90도보다 클 수 있어 없어? 없어. 주극성 있냐 없냐? 없죠. 마이너스 90보다 작을 수 있다 없다? 전몰성 있다 없다? 없어. 그래,
그 결과 적도는 뭐다요? 뭐만 존재할 수 있냐? 출몰성만 존재한다는 얘기라고. 이해되겠냐? 되겠어요? 확인 한번 해볼까요? 그래. 이따가 그려볼게. 요렇게 적도에 있는 사람이 느낄 때는 뭐다? 북점에 뭐 있어요? 북극성이 있을 테고. 그지? 얘가 느끼는 뭐가요? 요렇게 수직권이 천구의 적도에 해당할 텐 거니까. 모든 전체들이 어떻더라? 이렇게 일준동이 일어나. 됐습니까? 모든 저기의 별들이 뭐하냐? 연직으로 떴다가 연직으로 지는 뭐다? 출몰성에 해당한다는 얘기라고. 됐습니까? 또 게다가 재미난 거는 이렇게 이어준다라면 모든 별들이 어떻더라? 일주권의 딱 절반만 지표면 위로 올라와 있지. 모든 별들이요 12시간 떠 있고 12시간 져 있다고요.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위도에 따른 주극성, 출몰성, 전몰성 구분하는 거. 됐습니까? 자, 그래서 보통 문제가 나온다라면요. 어느 지역에서 별을 관측한다라고 위도가 주어져 있다라면 무조건 얘를 계산하고 시작해. 계산하고 시작하라고요. 그래야 주극성, 출몰성 좀 안 놓칩니다. 됐습니까? 자세한 얘기는 우리가 문제 풀어보면서 문제 적용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캡틴 교재 몇 쪽? 134페이지. 134페이지. 지구자전, 기출문제 적용한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136페이지 나와 있는 첫 번째 문제. 도전! 자, 캡틴 교재 134페이지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지금 캡틴 교재에 실려있는 문제들이요. 단순한 문제풀이가 아니고요. 캡틴이 기존에 기술됐던 문제들 중에 지구자전에 있어서 최대한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을 추려가지고 출제를 한 거고, 천체단원이 어려운 부분이 결국은 기본 이론을 그냥 받아들이기 힘들어 문제 적용하는 연습을 하는 과정이니까 수업이 개념 설명 끝이 아닙니다. 문제풀이까지도 수업의 일부가 되는 거니까 혹여나 강의 보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문제마저 풀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134페이지 나와 있는 문제가 뭐 나와 있냐? 북위 35도 지역의 천구 그림. 나와 있네. 또 우리는 직엽도로 나와 있는 뭐다? 지금 지평면과 요 천구의 적도가 이루는 요각이 뭐다? 90 마이너스 위도. 따라서 위도가 35도가 될 텐 거니까 C가 얼마다? 55도일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다면 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누구? 지평면과 수직권이 수직이 될 테고요. 요각이 55도인 거니까 나머지 Y는 얼마가 되겠니? 35도일 수밖에 없겠네. 또 얘랑 얘가 수직일 테인 거니까 X도 얼마예요? 55일 수밖에 없겠네. 됐습니까? 따라서 C가 얼마? 55도. W는 얼마니? W는요? 당연히 얼마가 될까요? 35도일 수밖에 없겠지. 얘랑 얘가 수직이 될 텐 거니까. 됐습니까? 따라서 W도 얼마? 35도. W가 요각 얘기하는 거예요, 요각. 됐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일주권과 지평면이 이루는 각은 뭐니? 이미 계속 얘기했다, 그지? 일주권과 지평면이 이루는 각 뭐라고요? 90 마이너스 위도여요. 따라서 얼마? 55도일 수밖에 없겠네. 세 번째, 별비의 남중고도는 얼마냐? 별비. 자, 일단은 별비의 남중고도 우리 알잖아. 어떻게 하면 되니? 90 마이너스 위도에다가 천체의 저기를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잖아, 그치? 그러면 일단은 우린 뭘 찾아야 돼요? 별비의 저기값을 찾아야 되겠지. 왜? 90 마이너스 위도 35가 될 텐 거니까. 저기가 얼마니? 그림상에 찾아야 되겠네. 저기라는 게 뭡니까? 천구의 적도로부터 떠있는 요각이 되겠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앞서 얘기했던 대로 얘랑 얘가 수직이고요. 요게 35도가 될 텐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니? 55도일 수밖에 없겠네. 근데 얘가 뭐라고요? 30도라고 나와 있는 거니까 저긴 얼마일 수밖에 없냐? 그림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이
25도일 수밖에 없겠구나. 천구의 적도로부터요 떠 있는 얘가 뭐다? 저기. 그 결과 여기 얼마 들어가야 되냐? 플러스 25도가 들어가야 되겠네. 됐나요? 계산 얼마 나오니? 80도가 될 거예요. 자, 별비의 저기는 이미 얘기했다, 그지? 얼마예요? 플러스 25도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어서 문제 도전! 자, 이어서 134페이지 저기 플러스 15인 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강의 보는 친구들 잠깐 멈췄다가 어떻게 풀면 될까 고민 좀 한 다음에 해설 강의를 들어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나와 있다면 결국 이 동그란 커다란 원이 뭐라고요? 천구. 천구라면 뭐 그리자? 이렇게 지평면을 그리고요. 이렇게 뭘 그려요? 수직권을 그려요. 게다가 대충 그립시다. 이렇게 나타난 게 뭐라고요? 천구의 적도라면 얘랑 수직이 나타난 게 뭐다? 시간권에 해당할 겁니다. 그렇다면 북극성 어디 있냐? 북극성 어디 있어요? 일단 얘가 지금 위도가 어딘지 모르는 거니까 일단은 적위 15도 그냥 얘가 뭐라고 하자? 북극성이라고 합시다. 자, 그렇다면 저기가 15도라는 건 어디 떠 있다? 천구의 적도로부터 얼마만큼? 요렇게 15도만큼 떠 있는 요 별이 뭐다요? 저기가 플러스 15인 별이란 얘기겠지. 그러면 실제 얘가 어떻더라? 실제 얘가 어떻더라? 일주운동이 이러한 꼴로 일어날 텐데 문제에서 물은 건 일주운동이냐 뭐냐라고 묻지 않았어. 뭐라고 물었니? 남중했을 때라고 물었지. 일주운동이 남주운동이 맞네? 쏘리. 어쨌든 지금 얘가 이러한 꼴로 일주운동이 일어날 텐데 남중이라는 건 뭔 얘기냐? 남쪽 좌우선상에 있다는 얘기잖아. 여기 떠 있을 때 뭐라고요? 천정거리. 여기서부터 이 각이 얼마래니? 20도라고 나와 있는 거야. 그림이 좀 이상하다만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의 위도가 얼마니? 라는 얘기가 될 텐데 천정거리요? 다시 한번 봐봐. 지금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요 각이 얼마라고요? 20도라는 얘기일 테니까 당연히 얼마? 요 각은 얼마가 돼야 되겠니? 70도가 될 수밖에 없겠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 지역의 위도는 얼마예요? 이 지역의 위도요? 계속해서 나온 게 뭐다? 지평면에서 천구적도까지 가기 뭐다? 90 위도잖아. 근데 이 각이 얼마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70도고요. 얘가 얼마라고 나와 있니? 15도라고 나와 있죠. 그럼 90 위도한 값은 얼마니? 55도가 되겠네. 따라서 위도가 얼마? 35도가 됩니다. 따라옵니까?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 안 되는 사람? 정리하세요. 자, 두 번째 문제. 천정에 있는 별에 저기가 플러스 20도 쭉 나와 있는데 그냥 대충 그려. 지평면. 뭐 그리라고요? 수직권. 그 다음에 뭐 그리자요? 천구의 적도. 대충 그리면 되겠고요. 게다가 얘가 뭐가 되겠다요? 시간권 끝! 근데 천정에 있는 별 얘가 천정 맞잖아, 그지? 적위가 20도래. 그 얘기는 천구의 적도로부터 떠있는 이 각이 얼마다? 20도라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이때 남중고도가 20도인 별의 저기는 천정이면 얼마입니까? 남중고도가 몇 도다? 90에 해당한다는 얘기잖아, 그지? 근데 천정에 있는 별의 저기가 플러스 20일 때 남중고도가 20도래. 남중고도가 20도란 얘기는 뭔 얘기냐? 남중고도 20도란 얘기는 지평면에서요 천구의 적도랑 나란하게 일주운동이 일어나는 건데 여기에 떠있는 요 별에 뭐가요? 남중고도 요 각이 얼마란 얘기니? 요 각이 얼마요? 20도라고 알려준 거야. 그때 이 별의 저기가 얼마예요? 라는 얘기지. 자, 그렇다면 잘 볼게요.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얼마다? 20도인 거니까
얘랑 얘가 수직이 될 텐 거니까 요 각은 얼마가 되겠니? 70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맞아, 아니야? 그러면 요 각이 70도인데 요 각이 얼마다? 20도란 얘기는 요 각은 얼마일 수밖에 없냐? 50도일 수밖에 없겠구나. 돼요, 안 돼요? 근데 얘가 천구의 적도로부터 어떻더라? 남쪽으로 얼마? 50도 떨어진 거니까 저기는 얼마다? 마이너스 50도입니다. 이렇게 나와야죠. 매번 원래 캡틴이 그림을 예쁘게 각도 맞춰서 그리려다가요, 그냥 여러분 입장에서 문제에 나와 있는 거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 보여주기 위해 대충 그린 거니까 감안하고 봅시다. 어차피 뭐 숫자가 정확하다라면 답찬되는 문제가 없을 테니까요. 됐습니까? 자, 세 번째, 네 번째 문제는 조금은 다른 얘기야. 일단은 도전. 자, 세 번째 문제는 뭔 얘기냐? 하진날 자정의 서쪽 지평선.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자, 요런 문제, 절기가 주어졌다라는 얘기는 뭐 써먹으라는 얘기입니까? 적경을 써먹어라. 저기를 써먹어라. 라는 얘기거든. 그때는 바로 우리는 뭘 그려줘야 돼요? 적경선을 그려줘야 됩니다. 적경선. 자, 아까 전에 위에 나와 있던 두 문제, 어떤 것들, 좀 전에 나왔던 뭐 얘 문제나 얘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꼴이냐?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천구를 옆에서 본 그림을 나타낸 글이었어. 맞지? 그치만 지금 이처럼 절기가 나와 있는 문제들 같은 경우는 천구를 어떻게 해요? 위에서 내려다본 그림을 그리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이렇게 적경선을 그립니다. 0시. 적경 증가 방향 무슨 방향? 반시계 방향. 6시가 되겠고요. 12시, 18시가 될 거예요. 그러면 하진날, 하지라고 얘기를 한다면 태양이 어디 있다는 얘기입니까? 태양이 어디예요? 적경 6시. 천구상에 여기 떠 있는 게 하진날이 되겠지. 지구는 어디 있나요? 천구 한가운데 이렇게 있는 게 지구란 말이야. 근데 자정이란 얘기는 관측자가 어디 서 있다는 얘기입니까? 태양 정반대편 이렇게 서 있는 게 뭐가 되겠다? 자정에 해당하겠지. 그러면 잘 보세요. 얘가 느끼는 땅은 어떻다고 느끼니? 제가 느끼는 땅은 이렇게 지평면이 있다고 느끼는 거고요. 얘가 느끼는 하늘이요, 남쪽, 북, 동, 남, 서가 되겠지. 그럼 얘가 느끼는 하늘은 이렇다라고 느끼는데 어디 있다고요? 서쪽 지평선에 있는 별. 누구니? 여기에 떠 있는 별을 묻는 거라고. 그럼 얘는 적경이 몇 시니? 12시가 될 겁니다. 라고 정리가 되겠어요. 됐습니까? 네 번째 문제 도전! 자, 네 번째 문제. 초저녁계 남중한 별의 적경. 자, 결국 여기도 적경이 나와 있는 거니까 뭐 써먹어야 돼요? 요렇게 적경선을 그려야 되겠네. 0시, 6시, 12시, 18시까지 반 시계 방향. 자, 근데 어떠한 별이 적경이 12시래? 여기 떠있는 별이 12시랍니다. 적경이 12시. 근데 이때가 지구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요. 지구가 놓여져 있는데 초저녁에 남중했대. 이 별이 남중! 했는데 문제는 뭐다? 초저녁이라고 주어진 거지. 초저녁? 시각이 주어졌다는 얘기는 우리는 뭘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태양의 위치를 알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당연히 얘가 느끼는 쪽이요. 보자. 얘가 느끼는 지평면이 어떻더라? 이렇다라고 느끼는 거고요. 얘가 느끼는 하늘이 이렇다라고 느끼는 건데 얘가 어느 쪽? 남쪽이라면 시계 방향 북, 동, 남, 서가 되겠지. 맞아요. 그렇다면 지금 초저녁이라면 태양이 뜨고 있다, 지고 있다? 지고 있다. 어느 쪽으로요? 당연히 서쪽으로 이렇게 지평면에 걸려 있을 때가 뭐다? 지고 있다라는 얘기일 테인 거니까 얼랄라 그려놓고 보니까 태양의 적경이 몇 시니? 6시. 하지가 되겠구나 라고 풀어주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조금 난이도가 어렵다 하더라도요, 반복해서 연습하신다면 충분히 익숙해질 얘기. 요 정도까지가 되어야만 뭐다? 우리는 천체 고난도 문제도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캡틴의 설명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이어서 우리는 135페이지 기출문제 변형 도전! 자, 135페이지 첫 번째 문제 뭐라고 나와 있냐? 북반구 어느 수직의 별의 일주운동 궤적. 와! 딱 보는 순간 우리는 뭐다? 가와 나가요? 어느 쪽 하늘이니? 판단하셔야 되겠다, 그지? 일단 가는 어느 쪽 하늘이야? 천구의 적도가 오른쪽 기울어요? 어느 쪽 하늘? 동쪽 하늘이 되겠네. 북, 동, 남이 되겠고요. 반면 얘 같은 경우는 어디니? 그래 동글동글 나타나요? 뭐라고요? 여기 떠있는 별이 북극성이 되겠고요. 얘가 북쪽이라면 북, 동, 남, 서가 될 거예요. 끝났네. 그럼 당연히 가는 뭐다요? 동쪽 하늘이 되겠고요. 나는 북쪽 하늘이 될 거야. 자, 이렇게 나와 있을 때 남쪽 하늘을 제외한 북쪽이나 동쪽, 서쪽을 통해서는 우리는 뭐다? 천구의 적도 또는 북극성의 고도를 통해 그 지역의 위도를 판가름할 수 있죠. 자, 천구의 적도랑 지평면 이름과 지겹다! 얼마가 돼요? 90 마이너스 위도. 얘가 뭐라고요? 40도. 따라서 지역의 위도는 얼마가 됩니까? 50도가 될 수밖에 없겠네. 또 아울러 얘 같은 경우는요. 북극성의 고도가 뭐리냐니? 이 지역의 위도. 고도가 얼마예요? 40도. 그대로 위도가 40도가 되겠다. 어렵지 않죠? 다음. 자, 저기를 비교하라는 얘기인데, 자, 앞서 우린 적도협회 할 때 이미 다뤘던 얘기입니다. 동쪽 하늘이고요. 이쪽이 북쪽이란 얘기는 저기 어딘가가 북점이란 얘기겠지. 그 얘기는 뭔 얘기다? 자오선을 따라 올라가서 얼마 안 되면 뭐 만나요? 북극성을 만난다는 얘기일 테니까. 만나는 얘기일 테인 거니까. 당연히 어떻더라? A가요, 저기가 양의 값이라면 B의 저기는 뭐가 되겠다? 음의 값이 될 거예요. 방위각은 끝났지, 그지? 여기 나와 있는 뭐 이렇게 나눠본다라면 방위각 90도, 180도가 될 텐 거니까 방위각은요, B가 더 클 거예요. 다음. 북쪽 하늘에서는요, 저기를 따지는 방법이 조금은 달라. 왜? 여기 나와 있는 요별이 뭐니? 북극성. 얘 저기가 얼마냐? 90도. 따라서 이렇게 천구상에 이게 뭐에 해당한다? 위선에 해당하기 때문에 뭐라요? 북극성에 가까운 놈일수록 어떻더라? 저기 값이요? 90도에 가까워. C가 더 큰 꼴로 나타난다고. 됐습니까? 방위각을 비교하면 요거 조심해야 된다, 그지? 방위각 잘 보세요. 얘 나타난 얘가 방위각 0도. 여기가 90도라면 얘는 얼마니? 270도가 되겠지. 따라서 C는 어떻습니까? 방위각이 270도랑 360도 사이가 되겠고요. D는 어떻습니까? 0에서 90도 사이. 누가 큽니까? C가 더 크게 나타날 거야. 또 마지막, 요렇게 북반구 중위도 하늘 그림 나오는데 자주 보는 문제가 아까 전에 수업 중에도 언급했던 얘기입니다만은 D의 고도가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니 감소하니? 북쪽 하늘에서는 일주운동이 무슨 방향? 시계 방향이 아니라 반시계 방향이라 했었지. 따라서 잠시 후에요, 올라가게 될 거야. 고도가 증가하고 있어요. 이렇게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135페이지 두 번째 문제. 북위 35도 남쪽 하늘 보고 같이 나타나있다, 그지? 자, 결국 주어진 자료가 뭐냐? 시각에 따른 뭐다? 천체의 고도 변화. 그러고 봤더니 A가 어떻더라? 이때 고도가 제일 크네. B는요, 이때 고도가 제일 크네. 그래, 바로 얘랑 얘가 바로 뭐다? 남중했을 때가 되겠고요. 50도라는 각이 뭐다? A의 남중고도. 65도가요? B의 남중고도에 해당하겠네. A의 남중고도가 얼마? 50도가 되겠다. 그럼 A의 저기는 얼마가 되겠냐? 결국은 뭐다요? 남중고도 50이라는 각도가 90 마이너스 위도 35에다가요? 저기를 더한 값이 될 텐 거니까. 계산하면 얼마 나옵니까? 저기는 얼랄라? 마이너스 값이 나와요? 저기가 뭐다? 마이너스 5도 또는 뭐라고 적어야 되니? 남위 5도라고 적으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제는 뭔 얘기인 거냐? 자, A라는 별은 언제요?
21시에 남중한 거야. 반면 B라는 별은요 24시에 남중했지. O, B가요 A보다 남중 시각이 3시간 늦어졌대. 자, 먼저 남중, 나중 남중. 뭘로 따졌니? 적경. 적경이 어떤 놈일수록요? 작을수록 먼저 떠. 기억납니까? 그래.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얘들아, 적경 증가 방향이 무슨 방향이야? 서에서 동이란 말이야. 지구 자전은요. 동에서 서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적경 작은 놈이 먼저 뜰 수밖에 없다고. 이해해요? 이해하냐? 다시 한번 요렇게 나와 있을 때 반시계 방향 이게 뭐다요? 적경 증가 방향이잖아. 얘가 뭐다? 서쪽에 있고요. 얘가 동쪽에 있다는 얘기라고. 적경이 어떤 놈? 작은 놈. 큰 놈이란 말이야. 맞아 아니야? 근데 천구상에 이렇게 있을 때 지구는 어떠냐? 이러한 방향으로 뭐하냐? 자전한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이렇게 자전하면 얘를 먼저 만나? 얘를 먼저 만나? 이게 아니죠? 자전 방향이 이러면 시계 방향인 거니까 sorry, 반시계 방향 이렇게 자전하는 거잖아. 그지? 그럼 당연히 적경작은 얘를 먼저 만나요? 큰 놈 얘를 먼저 만나요? 얘를 먼저 만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적경 작은 놈이 먼저 뜨고 큰 놈이 나중에 뜬다는 얘기라고. 이해되냐? 자, 그럼 다시 한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뭐다요? 얘가 적경이 15시인 놈이래. 15시인 놈. 15시인 놈이 21시에 남중했다라면 3시간 늦게 남중한 얘는 적경이 얼마겠냐? 3시간 더 커야 되겠죠. 따라서 B의 적경은 얼마? 18시가 될 거예요. 됐습니까? 네 번째. 지평선 위에 떠있는 시각 얘기했잖아. 뭐가 크다라면? 남중고도가 높다라면 저기가 크다라면 어떻더라? 더 오래 떠있겠네요. 다음. 자정에 이어 하실때는 방향. A는 21시에 뭐 했냐? 남중한 거야. 그럼 자정이라면 뜨고 있을까요? 지고 있을까요? 지고 있겠지. 이미 남중한 이유니까. 따라서 어디다? 남쪽에서요? 서쪽으로 지고 있어요. 라고 정리가 되겠네요. 자, 이어서 세 번째 문제. 뭐라고 나와 있냐? 어느 쪽 하늘이니? 천구의 적도가 이렇게 기울어진 걸로 봐서 어느 쪽 하늘? 동쪽 하늘이 되겠다. 그렇다는 얘기는 북, 동, 남이 되겠네. 어느 쪽 하늘이요? 동쪽 하늘을 관측한 거예요. 됐다, 그지? 자, 이번 문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뭐 때문에? 태양이 뜨는 위치는 잘 봐. 현재 태양 어디 있냐? 여기 있잖아. 뜰 때 어디로 떠? 동쪽 하늘에 떴을 때니까 어디야? 여기에서 떴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A보다 남쪽입니다. 요렇게 낚인다고요. 뭐가 잘못된 거야? 뜬다 진다라는 거 어디까지는 무슨 운동? 지구자전에 의한 일주운동. 일주운동 일주권은 뭐랑 나란? 천국의 적도와 나란해야 됩니다. 황도상의 태양의 움직임은 뭐다? 연주운동이죠. 따라서 얘가 아니야. 어디 있다요? 아침에는 태양이 여기서 떴을 거야. 그래서 북쪽에 위치한다. 많이들 낚이는 복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남중고도 비교. 남중고도는요, 뭐 가지고 판단하니? 천체 저기 가지고 판단해. 그러면 여기가 천구의 적도고요. 태양의 저기는 요만큼. 사자 자리의 저기는 이만큼이 될 텐 거니까. 저기가 누가 크다? 사자 자리가 크겠네요. 남중고도 사자 자리가 높아요. 다음, 이날 태양 누가 더 오래 떠 있니? 남중고도가 높은 놈, 사자 자리가 더 오래 떠 있을 테니까 X가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136페이지 뭔 얘기가 나오냐? 북의 73도 지역별 A들을 관측하는데 와! 뭐가 지워졌어? 위도가 지워졌고요. 별이 등장했대. 뭐부터 하고 시작하라고요? 뭐부터 해야 돼? 90 마이너스 위도. 계산하고 들어가셔야지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얼마니 값이? 17도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끝나버린 거야. 우리는 뭐다? 천체의 저기가 17도보다 크다라면 뭔 별? 주극성. 마이너스 17보다 작으면 뭐다? 전몰성이 된다고.
끝났네. 그럼 볼게요. A는 저기가 플러스 20이에요. 17보다 크지요? 뭐에 해당해? 주극성. B도 주극성. C는 어떻습니까? 출몰성에 해당하겠고요. D는 어떠니? 마이너스 17보다 작지요. 뭐에 해당한다? 전몰성에 해당할 거예요. 됐나요? 이게 기본 작업이야. 이래 실수를 줄입니다. 자, 1번 문제. 캡틴이 출제한 의도는 뭐냐면요. 동쪽 안에 떠요? 이 얘기는 서쪽에 뜨는 별이 있냐? 아니잖아. 그 얘기 묻는 건 뭔 얘기냐? 뜨거지는 출몰성을 골라요? 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냐? C 하나밖에 없네요. 반면 B는 A보다 4시간 늦게 남중한다. 물론 A랑 B랑은 주극성이라 지지 않는 별이긴 합니다만이 남중한다라는 건 따질 수가 있을 텐 거니까, 그지? A의 적경이 B보다 4시간 작아요. 누가 먼저 남중? A가 먼저 남중. B는 A보다 늦게. 맞네요. 세 번째, 남중고도 비교. A랑 C의 남중고도를 비교하면 누가 크니? 저기가 큰 A가 클 수밖에 없겠네. 남중고도는요, 뭐 가지고요? 저기 가지고. 네 번째, 동짓날 자정에 ABC도 가져갈 수 있냐? 또 뭐 나왔어? 절기가 나왔어. 뭐 써먹어라? 적경 써먹어라. 그림을 그려야겠네요. 봅시다. 이렇게 천구를 그리고요. 적경선을 그립시다. 이렇게 써먹기 위해 아까 연습한 겁니다. 0시, 반, 시계 방향, 6시, 12시, 18시. 됐나요? 자, 그러면 일단은 동짓날이라는 얘기는 태양이 어디 있습니까? 적경 18시. 얘가 동지가 되겠지. 그러면 자정이면 어떠냐? 천구 안에 지구가 있고요. 자정이라면 관측자가 어딜 향해? 태양 정반대편. 요렇게 서 있을 때가 뭐에 해당해? 동짓날 자정에 해당하겠지. 근데 A, B, C, D 천체들이 어디 있냐? 확인해 봅시다. A의 적경은 3시니까 여기쯤. B의 적경은 7시요? 여기쯤. C의 적경이 11시니까 여기쯤. D의 적경은요? 17시? 여기쯤에 있겠네. 됐나요? 그러면 실제 이렇게 있을 때 얘가 느끼는 땅은 어떻다고 느끼냐? 얘가 느끼는 땅은요? 이렇게 평평하다고 느낄 테니까, 그지? 얘가 볼 수 있는 별은 뭐밖에 없냐? A랑 B랑 C가 지평면 위에 있어 보여 안 보여? 보이게 될 거야. D는 보여요 안 보여요? 지평면 아래를 안 보여요. 따라서 뭐다? A랑 B랑 C를 볼 수 있을 거예요. 돼요 안 돼요? 됐습니까? 됐습니까? 자, 요렇게 정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 5번째. 추운 날이면요. 태양의 적경이 몇 시? 12시. 여기 있는 게 태양이 되겠네. 그지? 게다가 자정 관측자가 느낀 땅이요? 이렇다고 느끼겠네. 그러면 마찬가지 얘가 느끼는 땅은요. 이렇다라고 느낄 테고요. 얘가 이렇게 서서 보이는 거니까 볼 수 있는 별 뭐밖에 없냐? A밖에 없어요. 라고 하면 아니 됩니다. 에이 얘들아 얘기를 해줘야지. 춘분인데 왜 12시인데 맞다고 해? 당연히 춘분이면 어떻습니까? 0시가 돼야 되겠지, 그지? 0시가 되겠고요. 다시 자정이면 어떠냐? 관측자가 요렇게 서 있을 때. 시간 안 넘기려고 서두르다 보니 실수하잖아. 자, 마음 푸근하게. 자, 그러면 이때 자정이면 요렇게 있는 거고요. 얘가 서 있는 거는 이렇게 땅이 있다고 느낄 텐 거니까. 지평면 뒤에 보이는 건 뭡니까? B랑 C랑 D예요. B랑 C랑 D예요. 라고 하면 큰일 나는 거지, 그지? 왜? 이제는 뭐다요? 관측되냐 안 되냐 못 따져야 돼. 주극성, 출몰성, 전몰성까지. 자, T가 물론 어디에 있냐? 지평면 위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겠지. 어디까지나 얘는 뭐다요? 적경만 나타내는 선이기 때문에. 적이나 고는 표시가 돼 안 돼? 아니 돼. 그래서 D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전몰성이기 때문에. 그러면 B랑 C는 지평면 위에 있는 게 맞다, 그지? 주극성, 출몰성. 그래 얘는 보이는 게 맞네. 근데 문제는 A는요? 원래 어떻더라요?
지평면 아래라 보이면 돼, 안 돼? 안 되거든. 얘가 느낄 때 여기가 남쪽, 북, 동, 남, 서가 되는 건데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야 되거든. 근데 이거 뭐야? 주극성이라 보인다고. 얘는 뭐라고요? 주객성이기 때문에 봐봐. 얘가 느끼는 남쪽, 동쪽, 서쪽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어디에 보이는 거니? 북쪽 하늘에 뭐가 보여요? 주극성인 A가 북극성 인근에 보이게 된다고. 이해됩니까? 지금 얘는 어디까지나 뭐다? 평면으로 그려놓은 그림이라 고도나 저기가 표시가 안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안 나타난 것 뿐인 거지. 이해됩니까? 자, 이처럼 우리는 뭐다? 주극성, 출몰성, 전몰성에 관한 얘기들은 90마이너 위도 계산해놓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어서 우리 두 번째 문제, 136페이지 두 번째 문제. 와우! 여기 지금 뭐가 나와 있냐? 성도. 성도라는 게 뭐라 그랬냐? 별자리 지도. 자, 얘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 천구 안에서요, 관측자가 천구를 올려다본 그림이야. 그 결과 뭐하라 그랬냐? 지금 보세요. 0시, 6시, 12시, 18시. 이게 무슨 방향이니? 시계 방향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뭐 하게 되었다? 적경이 증가한 거란 얘기야. 적경 증가 방향이 무슨 방향? 반시계 방향. 그래.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요? 실제는 아니지만 이 방향을 뭐다? 반시계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셔야 된다고. 그러면 천구의 중심에 뭐 있냐? 지구가 이렇게 있다라면 지구의 자전도 어떻더라?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자전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성도 문제는 적경 방향 보고 조심하고 접근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진날 별 A와 태양의 저기차 A의 저기가 얼마니? 70도라고 나와 있는 거고요. 태양의 저기는 얼마니? 그치. 따라서 계산은 얼마 나옵니까? 46.5도가 나옵니다. 추분날 별 B가 뜨는 시각. 추분이면요, 태양의 적경이 몇 시? 12시가 되겠네. 근데 별 B가 뭐 한다고요? 뜨는 시각이래. 자, 그러면 조심해야 될 게 이렇게 돼 있으면 몇 시냐? 자정이 되겠지. 근데 지구 자전 방향이요, 적경 증가 방향 같은 반시계 방향. 이렇게 자전할 텐 거니까 여기 나와 있는 B라는 별은 언제? 와! 이때 뜨겠네. 그치? 몇 시가 됩니까? 태양이 남중에 있네. 정오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다음, 동짓날 태양 적경 몇 시? 18시. 별 A가 남중 하려면 관측자가 이렇게 서 있는 거지. 태양정 반대편을 향해 서 있네. 언제가 되겠냐? 자정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다음, 춘분날이면 태양의 적경이 몇 시? 0시가 되겠고요. 다음 보자. 새벽 3시래. 봅시다. 이러면 정오. 지구 자전 방향이요, 이렇게 돌아가 몇 시냐? 자정이 되겠지. 새벽 3시면 얘가 어딜 향해 서 있어야 돼? 이렇게요. 자전 방향이 이쪽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 있는 거지. 그럼 잘 봐. 춘분날 새벽 3시 얘가 느낀 땅이요, 이렇다라고 느껴요. 얘가 느낀 하늘 이런 거지요. A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관측할 수 있다? 없어요. 라고 하면 틀린다고. 왜? 이제는 뭐다요? 봐봐. 위도가 나와 있다라면 뭐 따지고 시작해야 돼? 90 위도. 얼마냐? 53도. 그러고 봤더니 A의 저기가 얼마입니까? A의 저기가 얼마예요? 70도인 거야. 53도보다 크네요? 뭐에 해당한다? 그래, A가 주극성에 해당하는 거예요. 따라서 지평면 아래에 있어서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어디에 보이는 거야? 북쪽 하늘, 북극성 인근에 보인다고. 이렇게까지 나가야 된다고. 됐습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100% 3점짜리가 되겠죠. 정립되겠니?
마지막 문제 도전! 자, 대망의 마지막 문제. 자, 요 문제도 좀 특이한 문제입니다. 자, 보통의 문제들은 뭐다? 한 지역에서 서로 다른 천체를 관측하는 문제지, 그지? 근데 이 문제는요, 어떻더라? 하나의 천체를 서로 다른 지역에서 관측한 거야. 오. 자, 그러면 동시에 관측한 결과 A 지역에서는요, 대박. 방위각이 180도래. 뭔 말이냐? 남중했다는 뜻이야. 그러면 이때 60도라는 게 바로 뭔 얘기입니까? 그래, A 지역에서요, 저기 플러스 10인별에 뭐에 해당한다? 남중 고도에 해당한다는 얘기야. 아예 이렇게 적어버릴까요? 여기다가 적어볼게. 남중 고도가 얘는 얼마다? 60도가 된다는 얘기라고. 이해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도 찾을 수 있냐? 남중 고도가 나왔어요? 뭐까지 계산 가능해? 위도까지 계산 가능하겠지. 왜요? 남중 고도 60은 뭐다? 90 마이너스 위도 플러스 저기가 될 텐 거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여기는 90 마이너스 위도 플러스 저기 한 게 60이란 얘기야. 위도가 몇 도란 얘기입니까? 40도란 얘기네.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B라는 천체를 봤더니 와, 얘는 봐봐라. 방위각이 146도야. 그럼 잘은 모르겠지만 A 지역에서 남중했다라면 B에서 남중했다 안 했다? 남중하기 전이야 후야? 전이네. 얘는요, 남중하기에 전이라는 얘기야. 얘는 남중했다는 얘기고. 그러면 남중하기도 전에 고도가 60도란 얘기는 잘은 몰라도 얘는 뜨고 있는 중인 거니까 남중했다라면 남중고도가요, 최소 60도보다 클까 작을까? 크겠구나. 그 얘기는 이 지역의 위도는 40도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커요? 작아요? 90 마이너스 위도 플러스 저기가 남중고도니까. 위도가 어떻더라? 잘은 몰라도요, 플러스 40도보다는 작은 지역이겠구나. 이것만 가지고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라고.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일단은 3번 문제가 좀 쉽네. 3번 문제 먼저 접근하도록 합시다. 천구의 적도와 지평선이 이루는 각도 뭡니까? 90 마이너스의 위도가 되는 거니까 위도가 어떨수록요? 작은 놈일수록 각도가 크겠네. 됐습니까? 자, 또 최근 트렌드입니다. 1번 보기가요. 뭐에 관한 얘기가 나와? A랑 B죠. 누가 더 서쪽이니? 동쪽이니? 이런 얘기를 해. 자, 아주 쉬운 비유를 들게요. 우리나라에서 매년 새해, 해돋이, 해 뜨는 거 내가 먼저 볼 거야 하고 어디로 가니? 서해안으로 갑니까? 동해안으로 갑니까? 동해안으로 가. 왜 동해안에 가니? 동쪽에서요, 태양이 먼저 뜨기 때문에. 생각해봐. 천체의 일주운동. 지구 자전 때문이잖아. 지구 자전이 어디서 어디로요? 서해에서 동으로 돌아가. 잘 봐. 지구가요, 이렇게 서에서 동 무슨 방향? 반시계 방향 돌아가지. 그럼 봐봐. 얘가 동쪽 지역이고요. 얘가 서쪽 지역에 해당한다고. 맞아, 아니야? 그러면 여기 떠있는 뭔가 별이 있다라면 이렇게 지구가 자전할 때 얘가 먼저 뜨겠냐? 얘가 먼저 뜨겠냐? 동쪽에서 먼저 뜨는 거지. 그럼 봐봐. 이 별이 남중하는 시각도요, 동쪽에서 먼저 남중하겠냐? 서쪽에서 먼저 남중하겠냐? 동쪽에서 먼저 남중하겠지. A랑 B 누가 먼저 남중했니? A가 먼저 남중했죠. 그딴 얘기 A가 B보다 뭐다 더 동쪽에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 기억합시다. 동쪽 지역과 서쪽 지역에 천체가 먼저 뜨고 먼저 남중하는 거 어디다? 동쪽 지역이다. 됐습니까? 됐어요? 아예 적을까요? 동쪽 지역일수록 같은 천체가 먼저 rise 뜨고요, 남중하고요, 지게 되는 겁니다. 까지 정리합시다. 이거는 뭐 때문에? 왜냐하면 지구의 자전 방향이 어디다? 서에서 동이기 때문에. 설명했다, 그지?
다음. 자, 이번 문제가요. 사실은 되게 어려운 문제야.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단순하게 있잖아. 뭐라고 얘기했냐? 앞서 우리가 얘기했다. 떠있는 시간 비교할 때 뭐 했니? 적위가 큰 놈일수록 남중고도가 큰 놈일수록 어떻더라? 오래 떠있다 이런 얘기 했잖아. 남중고도 누가 높아요? 남중고도 누가 높아요? B가 높아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B가 더 오래 떠있어요 라고 하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건 뭐였냐? 한 지역에서 서로 다른 전체를 봤을 때 그렇게 따지는 거라고. 그치만 얘는 뭐냐? 하나의 전체를 여기서 보고요, 여기서 본 거 얘기한다고. 다른 얘기란 말이야. 알아들어요? 자,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건데 잘 봐라, 잘 봐라. 요렇게 천구가 있대. 천구가 있다고 치고 여기다가 그냥 뭘 그리자? 천구의 적도를 그려버리자. 그러면 이렇게가 뭐다요? 시간권이 될 텐 거니까 별 저기가 얼마니? 플러스 10도가 되겠지. 그럼 어떻게? 요렇게 떠있는 요각이 얼마다? 10도인 요 별이 뭐가 되겠니? 문제 이별이라는 얘기죠. 얘 일주권 어떻게 나타나? 얘 일주권은요? 두두두두두두 이렇게 나타나. 돼, 안 돼? 자, 그럼 봐봐. 우리는 A랑 B에 뭘 알고 있냐? 위도를 알고 있지. A 지역은요, 위도가 40도란 얘기는 계속 써먹던 게 지평면과요, 천구의 적도가 이런 각이 뭐다? 90 위도. 천구의 적도랑 A의 지평면 이런 각이 몇 도니? 몇 도가 나와야 돼? 50도가 나와야 되지. 얘랑 지평면이 얼마? 50도가 되게끔 이렇게 그려준 게 뭐다? 이게요, A의 지평면이 된다고. 그렇다라면 봐봐. 그렇다라면 얘가 느낄 때 북극성이 여기 떠 있는 거니까 잘 봐. 일주권상에서 야! A가 보이는 거 어떻게? 여기에서부터 요 구간까지가 요렇게 보이는 거지. 맞아, 아니야? 그러면 B 지역은 위도가 40도보다 작아요. 90 위도! 라는 값이 50보다 어때야 되니? 커야 되는 거야. 이게 여기 얼마라고요? 50도라는 건데 B의 지평면은 어떻더라? 천구적도랑요? 더 큰 각을 이뤄낸다는 얘기야. 이게 뭐라고요? 50도보다 큰 각. 이게 뭐라고요? B의 지평면에 해당한다는 얘기야. 맞아, 아니야? 그러고 그려놨더니 봐라. B는 어떻습니까? 일주권 중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보이는 거지.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러면 지평면 위에 일주권이 더 많이 떠있는 것은 A냐 B냐? A가 되겠지. 그래서 A가 더 오래 떠있다는 얘기까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됐습니까? 오답률이 굉장히 높은 문제가 될 거고요. 정신 못 차린 문제. 자, 지금까지 우리는 뭐다? 열심히 달려왔다, 그지? 지구 자전. 캡틴이 문제 풀이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했어. 왜? 중요하니까. 출제 확률 굉장히 높고요. 매년 문제가 안 나온 적이 없었고, 지금 하는 얘기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된다면 다음 시간 다룰 지구 공전은 더 정신 못 차리게 될 겁니다. 자, 기본 개념 정리하시고요. 오늘 풀이했던 문제, 좀 서둘러 풀이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다시 한번 곱씹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캡틴 심석입니다.